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최현승 아이비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셀톡스의 활용하고요. 가장 하시는 것들이 되게 있으세요. Q&A,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어떻게 대답을 바로바로 해야 될지를 몰라서, 우리 셀톡스를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셀톡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은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셀톡스 DD클럽에서 많이 올라오는 질문들을 조금 정리해서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셀톡스 너무 좋죠? 셀톡스. 네. 셀톡스에 활용하고 오늘은 DD클럽의 활용. 이렇게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셀톡스는 기존에 있었던 다른 프로그램하고 조금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식품으로 전달을 했을 때 반대로 듣는 이야기가 무슨 만병통치약이냐. 네 말대로 하면 세상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냐. 이것저것 다 해봤다. 그런데 안 되더라. 네. 기존의 식품들과는 조금 다르게 기존의 식품들은 어떤 세포나 우리 몸에 있는 독소나 염증, 노폐물들을 노폐물만 빼주는, 그러니까 결과를 바꿔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었다면, 셀톡스는 좀 다릅니다. 셀톡스는 우리 몸의 실질적인 일꾼이라고 하죠. 자, 세포는 바로 나입니다. 네, 세포는 바로 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세포의 실질적인 일꾼, 미토콘드리아의 컨디션을 바꿔주면서 원초적인 원인을 해결해주는 그런 신개념 프로그램입니다. 이때까지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전에 어느 드라마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핸드폰에 컴퓨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자, 더 한번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렇게 걸어가면서 전화를 한다는 거. 굉장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현재 어떻죠? 걸어가면서도 오늘 우리 집에 필요한 음식들을 장을 보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굳이 가서 입어보고 사용해보고 구매하는 게 아니라 사진을 보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검색해서 그걸 사용해본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걸어가면서도 구매를 할 수 있는, 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셀톡스는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기존의 것은 일부러 어떤 행위를 했다면 이것은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원초적인 힘을 주는 게 바로 셀톡스입니다. 저희 세포가 사람 몸에서 세포 하나의 정상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200개에서 1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정상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200개에서 1000개. 자, 여성 아이비오님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궁에 있는 자궁세포 한 개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수는 몇 개일까요? 아실까요? 자, 세포 하나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수는 10만 개라고 합니다. 10만 개. 와, 많이 차이가 나죠? 사람 세포 한 개에 200개에서 1000개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자궁세포에는 10만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성분들은 이 자궁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끌어안고 살았던 세포가 있죠. 절대 밖으로 보내기 싫어서 내가 평생 가지고 살던 지방세포. 지방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몇 개 있을까요? 바로 10개에서 20개. 그래서 지방세포는 우리 몸에서 그다지 그렇게 사람이 어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그런 정상적인 공장인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세포가 바로 지방세포입니다. 자,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에너지원, 그리고 그 아주 가동이 잘 되는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사람이 기분 좋은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인데, 그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잃은 세포가 있어요. 비정상적인 세포, 그리고 죽어야 되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죽어서 그 세포에게도 명령을 한다고 합니다. 너는 이제 기능을 다 했으니 죽어라. 죽어라라고 그 명령을 해야 되는 미토콘드리아도 그 기능을 못해서 그냥 있는 세포가 바로 암세포가 된다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은 정확하게 정상적인 세포, 그리고 기능을 잃은 세포를 죽이는 데까지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까지도 못하는 세포가 결국에는 암세포가 된다고 합니다. 암세포나 그리고 바이러스 세포를 하루에 그 NK세포 아시죠? 네. NK세포가 암세포를 바이러스 세포를 하루에 20개까지 죽인다고 합니다. 근데 그 NK세포가 좋아하는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이라고 하네요. 단백질. 자, 너무 익숙하죠? 네. 초록색만 보면 다들 눈이 반짝반짝거리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김은영 사장님 스피루리나 네 포르테 색깔 입으신 김은영 사장님께 바로 선물을 드리고 시작했는데, 자, 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항상 즐겨 먹고 있는 밥, 네, 세포밥.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일까를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네, 쌀룬이라고 합니다. 그 쌀룬에 있는 영양소를 아주 잘게 쪼개서, 자, 사과 한 덩이를 내가 한꺼번에 먹는 거가 쉬울까요? 아니면 잘게 쪼개서 먹는 게 쉬울까요? 맞아요. 잘게 쪼개서 먹는 게 쉽습니다. 아이들에게 사과 한 개를 다 주는 엄마는 별로 없을 겁니다. 잘게 쪼개서 먹기 편하게 주는 게 바로 네, 엄마들의 마음인데, 자, 이 세포밥이 아주 영양소를 잘게 쪼개서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알파 PXP라고 하죠. 알파는 아주 잘게 쪼개 놓았다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게 쪼개서 아주 엉성한 분자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영양소들이 몸에 빠르게 흡수되고 빠르게 우리 몸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자, 이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좋아하는 세포밥을 먹고 우리 세포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밥 대신 먹는 게 아닙니다. 밥 대신 먹는 게 아니에요. 대체식이 아니에요. 네. 그냥 내가 즐거운 밥은 밥대로 먹되, 내 세포는 내가 즐거운 밥을 먹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세포에게도 좋은 밥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걸 먹여주는 겁니다. 자,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우리 몸에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활선산소. 활선산소는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사용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활선산소는 우리 몸에 남게 되어 있는데, 그 활선산소가 좋은 산소. 자, 산소는 단자 구조를 보면 플러스로 되어 있고, 활선산소는 마이너스. 자, 활선산소는 다시 플러스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 플러스가 되고 싶어서 다시 산소를 잡아먹고, 자, 그런데 이 마이너스인 활성산소를, 활성산소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활성산소가 좋아하는 거, 바로 안토시아닌 성분이 있습니다. 자, 항산화력이 가장 높은 영양소 안토시아닌. 자, 안토시아닌을 가장 편하고 쉽게 마실 수 있게 해놓은 게 바로 커피요. 그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많을수록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을 밖으로 빼내지 못하고 계속 몸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이뇨작용이 일어나죠? 이뇨작용. 자, 일반 커피를 마셨을 때 수분을 빼앗아가는 이뇨작용이 있다면, 그렇게 일어난다면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시그니처 블렌드 항산화 커피는 활성산소를 밖으로 빼내는 이뇨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뇨작용은 같은 이뇨작용이 일어나더라도 수분을 빼앗아가는 이뇨작용이냐, 활성산소를 같이 활성산소가 밖으로 배출되는 이뇨작용이냐, 이 차이가 있는 것 뿐입니다. 결국에는 밥과 세포에 줄 수 있는 밥과 우리가 늘 즐겨서 마시는, 밥을 먹고 나서 마시는 후식, 커피를 가지고 우리 몸이 케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자, 이렇게 셀톡스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셀톡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 셀톡스가 궁금한 사람, 이런 분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정보를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DD클럽을 활용해서 정보를 주는 게 좋습니다. 셀톡스는 그야 말대로 내 몸에서 원하는 영양소를 주고 그 영양소로 우리가 몸을 바꿔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비트웨이브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비트웨이브는요, 예전에 제가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 분홍색을 왜 주냐, 이 분홍색은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모자라죠? 처음에는 이 비트웨이브에 대해서 체험 사례도 많이 없고 체험하신 분도 없고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걸 체험하시고 나면 비트웨이브를 가지고 더 먹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비트웨이브 한번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그 산소와 영양소를 혈액이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달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전달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택배 역할을 해주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혈액에서도 적혈구는 우리 몸에서 택배 역할을 하는데, 자, 그 택배 역할을 하는 적혈구의 양이 모자라거나 혹은 끈적끈적한 그런 혈액에서 적혈구의 역할은 그다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소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달해주는 B12가 결국에는 그 양이 적당해야 되는데, 자, 특히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손끝하고 발가락 끝이 이게 썩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죠?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손끝하고 발끝, 왜 그들이 당뇨이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으냐면, B12는 적혈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소와 에너지, 영양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적혈구가 그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데, 그 적혈구가 모자라게 되면 이 손끝 미세세포까지, 미세혈관이 밀집되어 있는 발가락 끝과 손가락 끝에 그 산소와 영양소가 전달이 되지 못해서 거기가 그냥 썩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혈액, 그리고 혈행이 잘 되지 않아서 고혈압이나 저혈압, 이런 혈관과 혈액에 관련되신 분들은 B12를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DD클럽으로 모두 초대하세요.
디디클럽에서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디디클럽 운영진님들은 디디클럽을 활성화시키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한, 내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디디클럽에서 내가 전달하신 분들이 충분히 정보를 듣고 셀톡스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바로 저희가 할 일입니다. 자, 이렇게 충분한 영양소를 내 몸이 받고, 그죠? 내 몸이 그 충분한 영양소를 먹고, 그리고 내 몸을 죽게 하는, 내 몸을 아프게 하는 활선산소를 결국에는 이렇게 먹고 그리고 처리하고. 자, 항산화 커피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폐기물 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폐기물 처리. 저는 항산화 커피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독약 그리고 폐기물 처리라고, 처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항산화 커피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기운이 없는 그리고 죽은 세포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부족한 우리 몸에 충분한 영양을 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케어하는데 밥과 후식으로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SNS로 보통 많이 전달을 하시죠? 네, 카톡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저희가 전달을 합니다. 셀톡스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 분에게 자, 바로 이렇게 카톡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보들을, 이미지를 막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미정이 보고 있니? 저에게 언니인데 제가 가끔씩 미정아 이렇게 부르는데, 미정아 너 너무 예뻐졌다. 너 뭐 했어? 나 셀톡스 했어. 아 그래? 셀톡스? 셀톡스가 뭔데?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정보를 막 주는 겁니다.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나 쌀룬 먹었어. 그래서 쌀룬의 역할 그리고 포르테의 성분이 이렇게 있는 이미지들을 막 카톡으로 보내줍니다. 알지도 못하는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요. 네, 쌀룬에 들어가 있는 3000가지 영양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 한번 보실까요? 요거. 안녕하세요 사장님, 셀톡스에 관심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아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장님께서 접목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셀톡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인천 거주하세요? 왜냐면은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왔는데 페이스북에 보니까 인천 거주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걸 확인하고 인천 거주하세요? 그랬더니 네, 인천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을 찾아뵈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셀톡스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고 나서 만약에 이런 정보를 막 줬다면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기서 예, 자료 잘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대화가 단절될까요? 이겁니다. 그쵸? 맞습니다. 자, 셀톡스를 어떻게 하면 된가요? 해서 인천 거주하세요? 네,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제 사무실이 송도예요. 혹시 내일 시간 가능하신가요? 네, 내일은 일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집은 인천인데요. 일하는 곳이 송파입니다. 그랬어요. 아, 송파시군요. 자, 송파, 제가 그 다음 이제 그 글들은요. 송파 어디에 거주하세요? 아, 송파에서 그러면은 직장이 송파이신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송파에서 샵을 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샵이 어떤 샵이에요? 라고 했더니 아로마 테라피를 활용한 마사지를 하신대요. 아, 그래서 내일은 시간이 되시나요? 아니요, 내일은 제가 고객들이 예약이 되어 있어서요. 아, 고객들이 송파로 오시나요? 아니요, 제가 세종에도 고객이 많습니다. 하면은 이 사람의 인프라는 인천과 송파와 세종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명단 이미 나왔어요. 인천, 송파, 세종. 네. 자, 대화를 내가 단절시킬 것인지 아니면 계속 무엇인가를 이끌어갈 수 있고 이 사람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셀톡스를 전달하면
도움이 될 것인지를 내가 먼저 파악을 하려면 이 사람이 현재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보를 다 줘버리면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줘버리면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 사진과 제품 상세 설명을 먼저 줄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들어봐야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나의 스토리로, 그리고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거는 따로 있어요. 내가 좋아지긴 했으나 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표정이 밝아졌다거나, 예전하고 다르게 표정이 밝아졌다거나, 아니면 피부가 좋아졌다거나, 아니면 정말 살이 많이 빠졌다거나, 이런 것들을 내가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듣고, 그리고 나의 스토리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셀톡스 후기를 가지고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할 것이냐, 그 사람이 좋아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할 것이냐, 네, 아니면 아주 자세한 제품 설명으로 해서 호기심을 다 떨어뜨리고 흥미를 잃게 할 것이냐, 이거는 누가 선택한다? 사장님들이, 네, 아이비오님들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 셀톡스를 관리하다 보면은 수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의 처음에 셀톡스를 내가 전달을 해서 관리를 받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바로바로 대답을 못해서 당황하실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죠? 다 아는 거예요. 아는데 내가 직접 말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혹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셀톡스가 뭐예요? 라고 물으시면, 그죠? 뭐라고 하십니까? 셀톡스가 뭐예요? 하면 쌀lun과 커피로 하는 다이어트야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네, 셀톡스가 뭐예요? 라고 하면, 자, 젊어지게 하는 거야. 너 세포에 밥을 줘서 젊어지게 하는 거야. 젊어지면 그 세포가 일을 해. 어떤 일을 하냐면 내 몸에서 있는 독소나 염증, 노폐물, 그리고 지방들을 밖으로 빼내는 일을 하게 돼. 내가 빼는 게 아니야. 스스로 빼도록, 세포가 스스로 빼도록 하는 거야. 그걸 그냥 밥 대신 먹는 세포밥 하고, 너 커피 좋아해? 너 커피 좋아하지? 그 커피를 바꿔주면 돼. 독소 관리하는 커피로. 자, 올셀톡스가 뭐예요? 올셀톡스가 뭐예요? 밥을 굽는 거야. 밥을 굽고 밥 대신 세포밥을 먹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안 계시죠? 갑자기 왜 다 눈을 피하시죠? 내 눈을 바라보세요. 갑자기 왜 다른 것들을 막 하시는데. 자, 올셀톡스가 뭐예요? 올셀톡스가 밥을 굶으면서 하는 게 아니야. 올셀톡스는 내가 기존에 먹던 것들을, 식사를 바꿔주는 거야. 물도 바꾸는 거야. 자, 지방세포는요, 물에 의해서 밖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체지방은요, 물에 의해서, 가수분해라고 하죠. 물에 의해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마시는 물을 이왕이면 독소를 관리해주는 물로 바꿔주는 거야. 차로 바꿔주는 거야. 자, 그런데 올셀톡스는 내가 기존에 먹던 것들을, 식습관을 조금 바꿔주면서 하는 건데, 이거는 내가 만약에 음식을 먹었어. 음식을 먹으면 그것도 소화해야 돼.
근데 셀토스는 대사, 밖으로 빼내주는 그런 것들을 세포에게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힘을 빼는데 쓸 것이냐, 아니면 기존보다 소화도 조금 더 잘 되면서 조금 더 대사도 잘 되게 하느냐, 이걸로 인해서 올 셀토스와 그냥 셀토스를 생각하면 돼. 너는 무엇을 선택할 거야? 한 달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내는 데만 에너지를 쓸 거야? 아니면 내 컨디션 상태가 좋아지면서 빼내게 할 거야? 그것만 선택하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올 셀토스를 설명해 줍니다. 무조건 다 굶어요. 밥을 다 일반식을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세포밥으로 드셔야 되면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밥을 안 먹는데 당연히 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밥을 안 먹는데 당연히 살이 빠지겠죠? 라고 하잖아요. 네. 자, 이럴 때 뭐라고 하시나요? 당황하시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얘는 도저히 밥을 못 굶어서 세포밥을, 그러니까 셀토스를 못 하겠대요. 라고 하십니다. 그죠? 자, 밥을 안 먹으니까 당연히 살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자, 밥을 안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니야. 밥을 한번 굶어봐. 살이 정말 빠지나. 무게는 줄지. 무게는 줄어. 왜? 내 몸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지니까.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밖으로 빠지니까 지방이 빠지는 건 아니야. 지방은 내 몸에서 그 지방들을 밖으로 빼낼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지방이 빠져. 자, 밥을 안 먹어서 살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밥을 바꿔서, 식사를 세포밥으로 바꿔서 내가 그걸 먹어주는 거야. 대체로 밥을 먹어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세포가 일을 하게 만드는 거야. 자, 얼마예요? 198이야. 198만 원이야. 200만 원이야. 바로 얘기하죠. 바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얼마예요?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이어트가 필요하세요? 건강 케어가 필요하세요? 어떤 걸로 도움을 받고 싶으세요? 바로 200만 원이 하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다이어트인데 200만 원이라기 때문에, 한 달에 200만 원을 쓴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비싸다라는 느낌이 먼저 오기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얼마예요? 자, 다이어트를 원하세요? 한 달에 이 셀토스를 하면 몇 킬로를 빼고 싶으세요? 원하는 게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먼저 물어봐 주고 그 사람에게 맞게 해야 됩니다. 자, 얼마예요? 물어봤어요. 기존에 다이어트를 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기존에 어떤 것들을 해봤는지 내가 먼저 알아야 이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 사람에게 비쌀지, 아니면 그래도 그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존에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어떤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얼마나 하셨죠? 그래서 얼마나 효과를 보셨어요? 를 먼저 물어봐야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맞춰서 제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요. 자, 그 사람은 기저질환이 많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200만 원이에요. 할 수 있을까요? 자, 상대방에게 먼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불편한 기저질환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그냥 한 5kg 정도 빼고 싶어요. 5kg 정도. 근데 그 사람에게 200이야 하면 당연히 깜짝 놀라겠죠. 내가 단순히 5kg 빼고 싶은데 200이야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얼마 정도 효과를 보고 싶으신지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컨설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저는 밥을 절대 굶지 못해요. 나는 밥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되게 많이 들으시죠? 네. 자, 그런데 안 돼. 밥을 끊어야 돼. 한 달 동안.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하시나요?
그럼 안 됩니다. 네. 저는 밥을 절대 굶지 못해요. 그래. 밥을 먹어도 되는데, 기존과 조금 양을 줄여서 먹어. 그렇게만 해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자, 나는, 보실게요. 일주일에 꼭 2번 술을 마셔야 되는데, 셀토스를 못할 것 같아요. 술을 마시는 일 때문에 내가 셀토스를 못할 것 같다고 술을 끊으면 할게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언제 술 끊어요? 술 못 끊어요. 네. 자, 술을 드세요. 술을 드시고, 자, 술과 안주를 드세요. 배부르죠? 배부를 때는 조금 한 30분 뒤에 세포밥을 타서 드세요. 그러면 술을 먹고 많은 음식을 먹고 자도 다음날 일어났을 때 그것들이 많이 소화도 좋아지고 그리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맞습니다. 술을 마시면 아무래도 조금은 셀톡스를 할 때 올 셀톡스를 하시는 것보다 당연히 효과는 낮아지겠지만 결국에는 술을 마시고 밥을 많이 먹는 사람들의 그것들을 소화해내고 대사해내는 능력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세포밥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한테 드세요. 밥을 절대 굶지 못해요. 드세요. 드시는데 드시는 만큼 세포밥 양을 늘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밥이 내 몸에 들어가서 소화도 더 잘 되고 대사가 더 잘 되게 해주면 됩니다. 내가 오늘 올 셀토스를 하다가 밥을 먹었어요. 괜찮아요. 이따가 세포밥을 더 많이 챙겨 드세요. 세포밥을 4번, 5번 드셨던 분들한테 한 번 더 드세요. 2번 더 드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훨씬 셀톡스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약을 먹는데 먹어도 괜찮아요? 셀톡스를 할 때 약을 먹으면서 셀톡스를 해도 되나요? 라고 할 때 약 다 끊어라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약 끊어! 아니죠? 네, 약을 드셔도 됩니다. 근데 어떤 약을 드시는지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근데 보통 약을 먹어도 돼요? 그러면 약을 안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해서 약을 먹지 못하게 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약이 어떤 약인지 한번 보셔야 돼요. 당뇨 때문에 먹는 약인지, 고혈압 때문에 먹는 약인지, 뭐 위 때문에 먹는 약인지 이걸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약을 끊어도 돼. 안 먹어도 셀톡스면서 안 먹어도 되는 약인지 아니면 약을 조금씩은 줄여가세요. 약을 드셔도 됩니다. 단 드시면서 약을 조금씩 줄여가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많이 들었어요. 약을 끊으세요 라고 말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약을 끊는 게 아니라 약을 줄이시거나 그 약이 어떤 종류인지 먼저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거의 중복되는 건데, 자, 배가 부를 때 세포밥을 먹고 자면 칼로리 때문에 체중도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이 질문 들으시죠? 그죠? 자, 세포밥은 어떤 칼로리가 있는 식품이 아닙니다. 세포밥은 내가 먹고 소화도 더 도와주고 대사도 도와주는데, 자, 이때 제가 한 가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자, 세포밥을 먹고 자면 칼로리 때문에 체중도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몸이 하루 동안 사람 몸을 열심히 쓰고 사람 몸이 하루 동안 열심히 쓴 그 아픈 부분이나 부족한 영양소가 잘 때, 수면을 취할 때 가장 회복이 빨리 많이 됩니다. 밤에 잘 때. 그래서 밥을 많이 먹고 세포밥을 많이 먹고 자도 그 세포밥은 사람 몸이, 내 몸이 자는 동안 회복하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드시고 주무시는 걸 권합니다. 체중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을 돕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고 세포밥을 먹었을 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몸무게가 그대로이거나 혹은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밤에 잘 때 충분히 세포밥을 먹고 자는데, 제가 이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셀톡스 할 때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계세요. 초반에. 그죠? 그거는 이제 뇌에 있는 그동안 쌓여있는 활성산소가 제거가 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한데, 세포밥을, 셀톡스를 하면서 잠을 계속 자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밥을 못 먹었기 때문에 내가 기운이 없어서 자꾸 늘어진다, 처진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잠을 자면서 내 몸이 회복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신호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빨리 되실 거예요. 사람 몸은요, 이렇게 활동할 때 좋은 거 먹어주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쉬어주면서 회복되는 게 바로 사람 몸입니다. 감기가 걸렸을 때 의사분들이 이런 말씀 하세요. 쉬어야 합니다. 쉬어야 돼요. 라고 하시죠. 그죠? 그 쉬어야 하는 게 뭐냐면 내 몸이 쉬어야지 내 몸에 난 상처를 치유하고 케어하는 그런 에너지가 사용이 되죠. 내 몸이 막 일하면서 열심히 좋은 거 먹어봤자 일하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셀톡스 할 때는 아주 질 좋은 수면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부러 기운이 돈다고 해가지고 기운이 막 몸의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저희가 되게 기분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어때요? 기분이 막 업되죠? 그죠? 저희 몸에도 기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내 몸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그죠? 그럼 난 어떻게 해요? 흡연하신 분들은 흡연하시거나 술로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은 술로 푸시거나 혹은 먹는 거, 맵고 짜고 단 거, 그리고 막 하얀 밥에다가 뭐 밥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자, 그런데 내 몸은 그걸 너무 부대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셀톡스 할 때는 조금은 충분한 휴식과 질 좋은 수면. 근데 그 수면 전에 세포밥을 충분히 배가 불러도 잠깐 뒤에 한 30분 뒤에 드셔주고 주무시는 게 셀톡스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보식 기간 중에 제가 더 제품을 구매해서 먹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그러면 한 번만 세포밥 먹고 싶은데 언제 먹는 게 효과적일까요? 자, 아침에 먹는 게 효과적이다 하시는 분 손! 아침에 먹는 게 효과적이다. 자, 나는 아침에 드세요 라고 얘기해주고 싶다. 네, 김은정 사장님, 땡. 나는, 한참 일을 하고 있을 때쯤, 좀 피곤할 때, 4시, 5시쯤에 먹어줘라 라고 얘기한다. 네. 대표님 땡. 자, 언제 가장 하루에서 내가 세포밥을 한 번 먹고 싶은데 언제 먹는 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자기 전에. 네, 자기 전에 내 몸이 쉬어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쉴 때. 자면서 드시는 분 안 계시죠? 우와. 자면서 눈 뜨고 있는 분 계세요? 자면서 웃으세요? 네. 자면서 말하십니까? 네, 잘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네, 잘 때 결국에는 잘 때 분비되는 호르몬 분비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내 몸에 그 상처난 것들, 이런 것들을 밤에 치유할 수 있고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가장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는 항상 충분히 드시고 주무시는 걸 제가 권합니다. 저도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면 자기 전에 포르테 5개를 타서 먹고 잡니다. 5개. 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네, 어디나 뛰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저는 자기 전에 먹고 자는 포르테
5포로 제 에너지가 생깁니다. 제가 바쁘면 세포밥을 잘 먹지 못해요. 근데 제가 꼭 정말 잊지 않고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전입니다. 자기 전. 그래서 보식 기간에도 내가 하루 종일 먹지 못한다 할 때는 이렇게 자기 전에 꼭 드시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빠지는데 저는 체중이 올라갔어요. 왜죠? 이거 질문 많이 하시죠? 네. 자, 다른 사람들은 잘 빠지는데 저는 체중이 올라갔어요. 왜죠? 지방 분해, 체지방 분해, 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영양소, 산소를 온몸에다가 전달을 해주는데 가장 필수가 수분입니다. 수분. 물이에요. 물을 먹지 않는 분들은 처음에 저희가 세포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몸에서 수분을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지방도, 독소도, 염증도, 어떤 노폐물도 밖으로 빼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수분을 맨 처음에는 저장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물은 무겁습니다. 물은 무겁기 때문에 기름 500ml 하고요. 물 500ml 하고 무게가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분을 저장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체중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조금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을 먹기 싫어. 하루 종일 나는 물 한 모금 먹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특히 처음에 물을 좀 먹는 습관을 좀 들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머리가 아파요. 위가 쓰려요. 혈압이 올라갔어요. 배가 아파요. 아픈 데가 더 아파요. 혈당이 오히려 올라갔어요. 자, 이 중에서 혈압이 더 올라갔어요. 혈당이 올라갔어요.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되게 많으시죠? 자, 이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정리하려고 하는데, 자, 혈압과 혈당이 오히려 셀톡스 하면서 기존보다 더 올라갔어요. 내 혈압이 원래 140 정도 나왔는데 갑자기 160, 150으로 올라갔어요. 공복 혈당이 내가 정상이었는데 왜 갑자기 160 이렇게까지 300까지 올라가죠?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자, 처음에 셀톡스를 전달하시면서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자, 우리 몸이 이런 곡선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요. 저희 몸이 이런 곡선으로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혈압이나 혈당, 그리고 우리 몸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 내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이런 곡선을 그려주세요. 이런 곡선으로만 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저희 몸의 컨디션은 처음에 셀톡스를 하면서 이런 곡선을 그립니다. 이런 곡선을 그리면서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그걸 처음에 이야기하고 셀톡스를 시작하는 거하고요. 아무 말 없이 시작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셀톡스를 시작하기 전에 손발이 굉장히 차질 수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나중에 셀톡스를 하면서 손발이 완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하고는 이게 대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셀톡스 시작하기 전에 꼭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만약에 스트레스나 어떤 신경 쓰는 것들이 많으면 뇌에 독소가 많아서 그것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이런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자, 위가 원래 안 좋아요. 처음부터 이거 먹으면 그럼 위가 굉장히 편해집니다라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자, 위가 원래 아파요. 아, 그래요? 자, 위가 쓰렸다가 좋아졌다가 쓰렸다가 좋아졌다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품을 드시면서 대화가 더 순조롭게 잘 됩니다. 그죠? 자,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는 셀톡스를 어떻게든지 시키려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해주셨다면 이런 질문들을 내가 먼저 숙지하고 있다가 먼저 내가 이야기를 해주고 셀톡스를 시작을 하는 게 훨씬 사장님들께서 사업을 하거나 그리고 셀톡스를 관리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짧은 시간 동안 되게 많은 내용이에요. 되게 많은 내용을 압축해가지고 전달해드리니까 조금은 덜 이렇게 전달이 받으셔서 하실 텐데,
제가 나중에 또 더 많은 것들을 사장님들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잘 경청해주신 사장님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